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김안과 병원하고 건양대병원 안과에서 포도막 질환을 진료하는 안과 전문의 이성철입니다. 오늘은 방치하면 실명할 수 있는 질환, 포도막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시력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도막은 우리 안구에서 얘기하면 가운데층이죠.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맨 바깥층은 흰자위 공막, 투명한 각막이고요. 맨 안층이 이제 투명한 망막이 되겠는데 사진으로는 아마 노란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 뒤에 분홍색 가운데막이 포도막, 이제 자세하게 맥락막 그 옆에 모양체, 홍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층은 혈관이 아주 풍부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염증이 생기기 쉬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은 질환명에서 얘기하듯이 포도막에 있는 염증을 다 합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범위가 넓은 광범위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외부 미생물이 침입해서 생기는 염증,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염증,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의 경과도 상당히 다르게 되지요. 그래서 며칠 치료하고 끝나는 병도 있지만 반복해서 치료에 해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치병이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포도막의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원인이 다양하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쉽게 해부학적으로 눈의 구조가 보이시면 눈의 앞쪽에 생기는 전포도막염, 뒤쪽에 생기는 후포도막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병의 증상, 그리고 치료의 방법, 병의 경과, 이런 것들이 앞에 생기느냐 뒤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앞쪽에 생기는 것이 병의 진행도 쉽고 치료도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막염은 대개 앞포도막염이 더 많아요. 한 3분의 2 정도가 앞포도막염이니까 비교적 쉽게 치료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도막염의 원인으로 제일 많은 게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몸 안에서 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것, 그것이 포도막염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염증하면 생각하는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 세균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바이러스 물론이고요.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아주 조금 드물기는 하지만 그 임파종 같은 암, 요새는 또 새로운 약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물학적 제재들을 사용함으로써 눈에 생기는 염증들, 이렇게 어떠한 처치를 하고 생기는 염증,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염증 증상이 그렇듯이 포도막염의 염증 증상도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염증을 앓게 되면은 열나고 붓고 충혈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포도막염도 비슷해요. 그 결막이라는 흰자위가 붙고 깊은 층에서도 충혈이 되고 눈물도 나고 눈이 부시고 시력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막염의 증상은 사실 아주 특이하다기보다는 결막염의 증상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증상을 가지시게 되면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도막염의 치료는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제, 그런 약제가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약제를 우리가 경구, 그러니까 먹는 약으로 먹을 수도 있고 눈에 주사도 하고요. 눈 주위, 눈 안 속에도 주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약 제일 쉽죠. 안약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아포도막염, 비교적 쉽게 앓게 되는 포도염에서는 안약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아포도막염도 오래 치료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약들은 다 합병증이 많아요. 경구약은 경구약대로, 안약은 안약대로. 그래서 이런 합병증하고 치료해서 받는 이익,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포도막염 합병증 아주 많죠. 뭐 눈 안에 있는 합병증만 오늘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에서도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뭐 유리체, 눈의 맑은 가운데 공간인데 그게 흐려지겠죠. 염증이니까. 그렇게 되면 눈 뒤가 잘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진을 보시면은 매우 흐리게 보인다는 느낌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또 이 망막에 혈관 보이는 사진도 있는데, 보시면은 주변부 혈관으로부터 염색 물질 허옇게 스며 나오는 그런 사진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망막을 단층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물이 차 있는 사진, 망막 부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의사가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속에 주사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먹는 약을 꼭 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합병증이 생기면은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또 이 뭐 백내장, 녹내장, 망막점막 뭐 이런 등등의 합병증은 저희가 수술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합병증이 생겼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도막염도 실명을 하는 주요 질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막염을 가지고 실명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막염이 만성적이고요. 재발이 많은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치료하고 잘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뜻이죠. 재발이 되더라도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 재발되지 않으면은 크게 조직의 손상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실명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걸 그냥 요약해 드리면은 포도막염 중에서는 아포도막염이 조금 더 많고, 이 아포도막염은 쉽게 그래도 비교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너무 실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매우 특별한 경우만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 계속되는 영상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